내 이름은 박정혜, 올해 56이다. 결혼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고 그동안 평범한 전업주부로 살았다. 남편 이기호는 얼마 전 학교에서 은퇴했다. 그는 원칙을 중시하는 성격으로 주변에서는 바른생활 교사라고 불릴 만큼 신뢰받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얼마 전 갑자기 쓰러졌다. 뇌경색이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삶의 방향을 잃었다. 허리가 좋지 않아 장시간 남편을 간병할 수도 없었다. 결국 병원의 권유로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했다. 그렇게 내 삶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유아린이었다. 처음 할인을 봤을 때부터 뭔가 어색했다. 20 중반 정도의 어린 나이에 청순한 얼굴과 밝은 미소를 지닌 그녀는 내가 생각했던 간병인과는 거리가 멀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간병인 유아린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처음 그녀가 내민 손을 잡으며 나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젊으신데 간병 일이 힘들지 않을까요? 내 물음에 그녀는 밝게 웃으며 자신감을 보였다. 괜찮아요. 이 일만 벌써 3년째인걸요. 실제로 그녀는 일에 능숙했다. 식사 준비부터 남편의 목욕, 마사지까지 모든 것을 척척 해냈다. 처음에 불편함은 빠르게 사라졌지만 대신 새로운 감정이 자라기 시작했다. 간혹 보이는 할인의 지나친 다정함이 신경 쓰였다. 특히 남편을 부르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마음을 어지럽혔다. 어느 날 잠시 병실을 비웠다 돌아왔을 때 희미한 향수 냄새가 병실에 퍼져 있었다. 내 것이 아니었다. 향수라도 뿌렸나요? 내 물음에 할인은 깜짝 놀라며 해명하듯 말했다. 죄송해요. 제가 평소에 뿌리는 건데 앞으로 조심할게요. 그녀는 당황한 듯 미소 지었지만 나는 그 미소에서 왠지 모를 불안을 느꼈다. 며칠 후 밤이었다. 잠이 깨 어두운 병실에 누워 있는데 할인과 남편의 속삭임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기호 씨, 오늘은 좀 어때요? 덕분에 좋아요. 할인 씨 덕분에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남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다정했다. 오랜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부드러운 말투에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을 꼭 감았다. 다음 날부터 나는 두 사람의 행동을 더 면밀히 지켜보기 시작했다. 남편과 할인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느껴졌다.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내 감각은 이미 그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몰래 병실에 간이 CCTV를 설치했다.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을 견딜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병원 복도를 걷다 할인의 통화 소리를 들었다. 걱정 마세요. 이제 곧 끝날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상냥함과는 전혀 다른 냉정함이었다. 가슴이 차갑게 식었다. 그날 저녁 병문안을 온 아들 서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서진아, 간병인 말이야. 뭔가 이상한 느낌이야. 서진은 처음엔 예민한 내 탓으로 돌렸지만 내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병실을 청소하다 할인의 향수병을 발견했다. 병을 열자마자 퍼지는 그 달콤한 냄새에 나는 숨이 막혔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할인이 들어왔다. 어머님, 제 물건 찾으세요? 그녀의 눈빛은 처음 보는 차가움이었다. 아니요, 그냥. 나는 어색하게 말을 흐렸다. 할인은 내 손에 향수병을 보고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이 향수 그냥 개인적인 사연이 있어요. 그녀는 말을 돌리며 향수를 다시 가져갔다. 밤이 되어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 할인 씨가 어떤 사람이야?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다. 착하고 일도 잘하잖아. 왜? 그냥 느낌이 이상해서.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다. 나는 다시 CCTV 영상을 돌려봤지만 특별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불안의 늪에 빠져 있었다. 할인이 다시 병실에 들어섰을 때 나는 단호히 말했다. 할인 씨,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요.
하리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차분히 대답했다. 어머님 혹시 오해하신 거면 그냥 내 결정이에요. 미안해요. 하리는 잠시 나를 응시하다가 고개를 숙였다. 알겠어요. 어머님 뜻대로 할게요. 그녀가 병실을 나간 후 남편이 불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렇게까지 해? 나는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도 알고 있잖아. 왜 그런지. 남편은 입을 다물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나는 확신했다. 우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병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나는 창가에 앉아 긴 한숨을 쉬었다. 남편과 할인 그리고 나.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이 사건이 우리 삶을 어떻게 뒤흔들지 나는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정혜는 결혼 생활 30년 동안 한 번도 남편 기호를 의심한 적이 없었다. 남편은 그 흔한 동창회나 직장 회식조차 거의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언제나 집과 가족밖에 모르던 성격이었다. 하지만 그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 스스로도 부인할 수 없었다. 병원 복도는 밤이 되면 유난히 조용해졌다. 환자들의 거친 숨소리와 간호사들이 오가는 발걸음만 가끔 들릴 뿐이었다. 정혜는 며칠 전 설치한 간이 CCTV 영상을 휴대전화로 다시 한번 돌려보고 있었다. 화면 속 간병인 하리는 기호의 팔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친절하게 말을 걸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장면은 없었다. 오히려 남편은 할인과 있을 때 편안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정혜는 그런 남편의 표정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다. 어머님 좀 쉬세요. 제가 계실 테니까. 할인은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그 다정한 미소조차 정혜에겐 불편했다. 정혜가 잠시 휴게실로 향하던 중이었다. 복도 끝 모퉁이에서 또다시 할인의 통화 소리가 들렸다. 평소의 밝은 모습과 달리 그녀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네, 알겠어요. 어차피 다 곧 마무리될 일이니까 걱정 마세요. 정혜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골랐다. 할인은 대체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그리고 마무리될 일은 무엇일까?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 그녀는 다시 병실로 돌아와 조용히 침대에 누운 남편을 내려다봤다. 그의 얼굴엔 아무것도 모르는 평온함이 있었다. 하지만 정혜의 가슴은 쉴 새 없이 요동쳤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아들 서진이었다. 엄마 괜찮아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요. 서진의 목소리에 정혜는 애써 밝게 답했다. 엄마는 괜찮아. 내 아빠도 많이 좋아졌고. 그럼 다행이고요. 간병인은 어때요? 서진이 묻자 정혜는 망설였다. 아들에게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내 결심한 듯 말을 꺼냈다. 사실 엄마가 좀 이상한 걸 봤어. 뭔데요?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 낮게 말했다. 할인 씨가 자꾸 이상한 통화를 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서진은 얼굴을 굳히고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간병인이 개인적인 일로 통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엄마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 정혜의 표정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서진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졌다. 며칠 후였다. 서진이 병원 복도를 걷던 중 할인과 마주쳤다. 그녀는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 오셨어요? 내 아버지 상태는 어때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오늘은 식사도 잘하시고. 할인은 웃으며 지나갔지만 서진은 무언가 찜찜한 느낌을 받았다. 아버지 병실로 들어서자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 할인이가 잘 챙겨줘서. 기호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다. 서진은 문득 낯선 위화감을 느꼈다. 언제부터 아버지가 간병인을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기 시작했을까? 그날 밤 정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런데 간호사실 근처에서 할인이 누군가와 나누는 말이 희미하게 들렸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니까. 정혜는 멈춰 서서 귀를 기울였다.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흔들려요. 예상보다 쉽지 않아요. 할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혜는 숨을 죽이고 서서 그 대화를 들었다. 곧이어 할인은 말을 이었다. 그 사람한테 연민을 느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마음이 아니에요. 무조건 끝낼게요. 할인이 전화를 끊고 발걸음을 옮기자 정혜는 급히 벽 뒤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확신했다. 할인이 숨기고 있는 일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걸. 다음 날 오전 정혜는 서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서진아, 내가 좀 조사해 볼 수 없겠니? 할인 씨가 전에 어디서 일했는지 좀 알아봐줘. 서진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알겠어요. 엄마가 그렇게 불안해하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며칠 후 서진이 병실로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엄마, 이상한 게 나왔어요. 뭐가? 할인 씨가 아버지 병원에 오기 전에 다른 병원에서도 비슷한 일을 했는데 그때도 환자 가족과 문제가 있었대요. 가족이랑 크게 다퉜다고 해요. 정혜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떤 문제였는데? 남자 환자였는데 그 집 아내랑 갈등이 컸대요. 불륜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혜는 순간 온몸이 떨렸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병실에서 할인이 간식을 준비하며 기호와 웃고 있었다. 정혜는 견딜 수 없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할인 씨,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할까요? 네, 어머님. 둘은 병실 복도로 나왔다. 정혜는 망설이다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솔직히 물을게요. 우리 남편이랑 무슨 관계예요? 할인은 순간 눈을 크게 뜨며 당황했다. 하지만 금세 침착하게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오해예요. 오해라니요? 난 다 보고 다 들었어요. 정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할인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정말 아무 일도 없어요. 저를 믿으세요. 할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정혜는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눈물이 진짜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이제 그녀는 결코 물러설 수 없었다. 정혜는 의심과 불안 속에서 나날을 보냈다. 남편과 간병인 할인의 관계를 밝히고자 설치했던 간이 CCTV는 며칠째 특별한 증거를 잡아내지 못했다. 어느 늦은 오후였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정혜는 낯선 향기에 멈칫했다. 그 달콤하고 묘한 향기, 전에도 맡았던 바로 그 향수였다. 할인 씨, 그 향수 또 뿌린 거예요? 정혜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할인은 순간 움찔하더니 어색하게 웃었다. 아니요, 어머님. 오늘은 안 뿌렸어요. 정혜는 할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냄새는 분명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잠시 밖에 다녀올게요. 정혜는 할인이 화장실로 간 틈을 타 그녀의 가방을 몰래 열어보았다. 가방 속 작은 주머니에서 나온 향수병은 투명한 핑크빛이었다. 병을 열자마자 퍼지는 그 향기. 틀림없었다. 정혜가 불쾌하게 느꼈던 바로 그 냄새였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할인이 돌아왔다. 정혜는 급히 향수를 뒤로 숨겼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향수 왜 자꾸 뿌리는 거예요? 정혜가 매섭게 묻자 할인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다. 죄송해요, 어머님. 그 향수 사실 제가 만든 거예요. 뭐라고요? 정혜는 예상치 못한 말에 당황했다. 이 향수 우리 엄마가 좋아했던 향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이 향을 맡고 싶다고 해서 저 혼자 조향을 배워 만든 거예요. 그냥 힘들 때마다 뿌리면 위로가 돼서요. 정혜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러나 할인의 말을 믿어도 될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오전 병원으로 아들 서진이 급히 찾아왔다. 그의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했다. 엄마, 빨리 이거 봐요.
서진이 내민 사진 속에는 뜻밖의 장면이 담겨 있었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 할인이 낯선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었다. 이 사람 누구지? 정혜가 중얼거렸다. 제가 알아봤는데 할인 씨랑 같이 있던 남자 보험회사 직원이에요. 근데 왜 간병인이 보험회사 사람과 만날까요? 정혜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할인과 보험회사 직원. 그 조합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다. 무언가 어둡고 불길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며칠 후 정혜는 아들의 도움을 받아 할인의 과거를 더 깊이 조사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할인이 이전 간병 일을 했던 환자들 중 몇몇은 간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으며 사망 후 보험금 지급 문제가 항상 따라왔다는 사실이었다. 정혜의 손이 떨렸다. 할인이가 우리 남편을 죽이려 한다는 거야? 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확실히 이상해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정혜는 혼자 병실에 앉아 남편을 바라봤다. 기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남편에 대한 연민이 뒤엉켜 있었다. 갑자기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할인이 조용히 들어섰다. 정혜는 놀라 서둘러 눈물을 닦았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할인은 조용히 다가와 정혜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표정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정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할인 씨, 솔직하게 말해줘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우리 남편을 돌보는 거예요? 할인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처음엔 보험금 때문이었어요. 정혜의 숨이 멎었다. 그녀의 최악의 상상이 현실이 되었다. 제 동생이 심장병을 앓고 있어요. 치료비가 너무 필요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 사람과 짜고 환자들을 돌보며 보험금을 챙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내 남편도? 할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처음엔 그런 목적이었어요. 근데 기호 씨를 돌보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진심으로 돌보고 싶어졌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정혜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의 남편이 범죄의 대상이 될 뻔했다는 사실이 끔찍했다. 하지만 할인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자 가슴 한편이 복잡하게 뒤틀렸다. 그때 갑자기 침대 위에서 기호가 눈을 떴다. 그는 이미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할인 씨 진짜였어? 나를 돌본 것도 다 보험금 때문이었어? 기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할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난 정말 당신이 나를 좋아해서 그런 줄 알았어. 기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 깊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정혜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분노보다 연민이 컸다. 할인은 울먹이며 병실을 뛰쳐나갔다. 병실엔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날 밤 기호는 처음으로 정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정혜야, 미안해. 그 짧은 한마디에 정혜의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복도에 경찰 2명이 찾아왔다. 할인의 범행 정황을 포착한 보험회사의 신고 때문이었다. 병원 전체가 술렁였다. 할인은 도주했고 경찰은 그녀를 쫓았다. 정혜는 혼란스러운 심정으로 병실 창문 밖을 바라봤다. 병원 정문 앞에 몰려든 사람들 사이로 희미하게 할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정혜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다. 남편을 향한 애정, 할인을 향한 분노와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정혜는 중얼거렸다.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병실에는 할인의 향수가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이제 그 향기는 더 이상 위로가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비극을 상기시키는 지독한 향기였다. 정혜는 그 향기를 따라 자신의 가슴 속으로 깊이 파고든 불안과 슬픔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이 사건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다. 병실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아 있었다. 할인이 떠난 뒤 정혜와 기호는 서로에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상처는 너무 깊었고 그 둘 사이의 균열은 쉽게 메워질 수 없었다. 정혜야, 정말 미안해.
기호의 사과에 정혜는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며칠 후 경찰에게 붙잡힌 할인이 정혜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정혜는 그녀의 요청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결국 경찰서를 찾았다. 접견실에서 마주한 할인은 수척해져 있었다. 왜 보자고 했어요? 할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엔 돈이 목적이었어요. 동생의 병원비 때문에 보험회사와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기호 씨를 돌보다 보니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혜는 혼란스러웠다. 그럼 진심으로 우리 남편을 사랑하기라도 했다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진심만큼은 믿어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의 마음은 더욱 어지러웠다. 며칠 뒤 집에서 마주친 기호는 여전히 죄책감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이제 다 잊고 다시 시작하자. 정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제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마음을 잊을 수가 없으니까요. 기호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다. 기호는 작은 시골집으로 내려갔고 정혜는 도시의 소박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긴 세월 함께했던 삶은 그렇게 끝났다. 혼자 남은 정혜는 마음을 추스르기 쉽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공허했고 때론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그때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 어머님 할인이에요. 죗값을 다 치르고 곧 세상에 나가요.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진심으로 죄송했습니다. 정혜는 복잡한 심경으로 그 문자를 바라봤다. 분노와 연민이 뒤섞였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할인의 향수를 떠올렸다. 정혜는 향수를 꺼내 다시 한번 그 향기를 맡았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그날 밤 정혜는 향수병을 버리려다 멈췄다. 오랜 갈등 끝에 다시 서랍 깊숙이 그것을 넣어두었다. 언젠가 용서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그녀는 적어도 그 향기가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억임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아들 서진이 찾아왔다. 엄마 괜찮아요? 그래, 이제 좀 나아졌어. 서진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 여자 할인 씨 말이에요. 경찰서에서 나와 다른 도시에 산대요. 정혜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 모두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 거겠지. 서진이 돌아간 후 정혜는 오랜만에 산책길에 나섰다. 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그녀의 뺨을 스쳤다. 문득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남편의 배신, 간병인의 속임수, 그로 인해 겪은 긴 슬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겪고 난 후에 자신은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성숙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저녁이 다가올 무렵 정혜의 전화기가 울렸다. 뜻밖에도 기호였다. 정혜야, 그냥 목소리 한번 듣고 싶었어. 잘 지내? 정혜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잘 지내요. 미안하고 또 고마워. 너한테 받은 사랑 절대 잊지 않을게. 정혜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이젠 슬픔도 분노도 없었다. 단지 지나간 삶에 대한 작은 그리움만 남았다. 며칠 후 정혜는 길을 걷다가 멀리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할인이었다. 할인은 정혜를 발견하지 못한 채 조용히 길을 걷고 있었다. 그 순간 정혜는 다가가 그녀를 붙잡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이내 그 마음을 접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모두 각자의 길을 가는 거겠지. 할인의 뒷모습이 서서히 멀어졌다. 정혜는 자신의 발걸음을 다시 옮기기 시작했다.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제 완전히 뒤로 한 채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온 정혜는 다시 향수병을 꺼내 바라보았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의 기억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강하게 만들어준 값진 경험이었다. 정혜는 그 향수병을 창가에 두고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다시 시작이야. 그날 밤 그녀는 편안히 잠들 수 있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지난 상처들은 이미 과거가 되었고 그녀에겐 이제 새로운 내일이 펼쳐지고 있었다.